오늘은 경강선을 타고 새로 개통한 명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요. 수인분당선과 경강선의 환승역인 임해역에서 판교역에서 출발하는 경강선 여주행으로 환승을 합니다. 오늘 찾아가는 곳은 지난달에 새로 개통한 명소인데요. 한강을 걸어서 건널 수 있는 최초의 출렁다리입니다. 오늘 코스는 새로 개통한 출렁다리와 연결해서 걸어볼 수 있는 10km 정도의 트레킹 코스입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아름다운 풍경은 설레임을 더해줍니다. 열차는 어느새 이천을 지나고 쌀이 맛있기로 유명한 여주 들판을 지나갑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30분쯤을 달려서 열차의 종착역인 여주역에 도착합니다. 마지막 종착역이라 내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주역은 2016년도에 경강선 개통으로 판교에서 50분이면 쉽고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아니면 한 번 찾기가 쉽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찾게 되었습니다. 오늘 트레킹은 여주역 1번 출구에서 시작합니다. 출구로 나가면 정면에 바로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요. 이곳 여주역 버스 정류소에서는 대부분의 버스가 목적지인 신륵사를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981번 버스에 탑승합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깨끗한 여주 시내를 통과하게 되는데요. 아름답게 펼쳐지는 파란 하늘과 여주 시내의 풍경은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듯합니다. 여주역에서 20분쯤이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이곳이 오늘의 목적지 신륵사입니다. 버스 정류소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바로 유명한 신륵사 관광지가 보이는데요.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곳에 5월 초에 개통한 한강 최초의 출렁다리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이곳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이용하실 분은 입구에 넓은 주차장 이용하시면 되고요. 주차요금은 무료고 입장료도 무료입니다. 먼저 신륵사에 잠깐 들렀다 가겠습니다. 주차장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일주문에 도착합니다. 신륵사는 복미산 기슭에 위치한 여주의 대표적인 사찰로 오랜 역사와 웅장한 규모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사찰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은 산속에 짓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신륵사는 보기 드물게도 남한강이 보이는 강변에 세워져 있습니다. 신라시대 진평왕 때 원유대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는데요. 확실한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신륵사에는 보물과 유형 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 다수의 문화재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대웅전 아래에는 거대한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는데요. 가운데 가지 사이로 솟은 작은 줄기의 모습은 마치 관세음보살이 나투신 듯하여 신비스러운 이야기와 전설이 깃들어 있어 더욱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걸어볼 트레킹 코스는 여간길 코스인데요. 신륵사에서 출발해 출렁다리를 건너 남한강을 따라 걷다가 세종대왕릉에서 마무리하는 여간길 4코스입니다. 거리는 10km 정도로 소요시간은 4시간 정도 예상합니다. 지금부터 새로 개통한 출렁다리를 건너갈 건데요. 아래에서 보니까 규모가 굉장하네요. 개통한 지 45일 만에 방문객 100만 명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다리 길이가 515m에 달하는 국내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세종대왕의 탄신일인 5월 15일을 상징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세종의 도시, 여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럼 올라가 볼까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경사가 완만한 원형의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고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입구에서는 기념 사진 찍느라고 바쁘시네요. 지금까지 다녀본 출렁다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요. 한강을 건너는 출렁다리답게 입구부터 압도적입니다. 폭도 2m는 되는 것 같고 주탑의 높이도 어마어마하네요. 바닥은 구멍이 뚫려 있는 철망으로 되어 있는데도 다른 곳의 출렁다리하고는 다르게 흔들림이 적어서 무섭지는 않습니다. 흔들림이 적어서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도 편안하게 건너갈 수 있겠네요. 중간에 주탑 옆에는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펼쳐지는 멋지고 아름다운 풍경을 조망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셨는데 저마다 감탄을 하면서 출렁다리를 즐기고 계셨습니다. 아름다운 남한강이 풍경과 남한강 위로 펼쳐지는 파란 하늘과 하얀 구름의 모습은 방문객들의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중간쯤에는 투명한 유리바닥도 있는데요. 유리바닥을 밟자 유리 깨지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옆으로 피하게 되네요. 다리 옆에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였네요. 유리에 금 가는 모양도 그렇고 조금 어설프기는 했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일단 성공한 것 같네요. 처음으로 개통한 한강의 출렁다리에서 멋진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걷고 계시네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신륵사 관광지와 연계해서 아름다운 추억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리가 길어서 걷는데도 한참 걸리는데요. 10분 만에 출렁다리 남단 끝에 도착합니다. 남단 끝에서 내려가는 길은 멋있는 조형물을 통과하는데요. 미술관의 예술작품 밑을 지나가는 느낌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미끄럼틀도 있습니다. 아직 개방을 안 했지만 타고 내려오면 스릴 있을 것 같은데요. 남단 다리 끝에서 왼쪽으로 출렁다리 아래를 지나 본격적으로 남한강을 따라 걷는 트레킹 코스가 시작됩니다. 워낙 정비가 잘 되어 있어 걷는데도 전혀 불편함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간길 트레킹 코스는 리본이 끝날 때까지 걷는 내내 계속 걸려 있습니다. 다른 길로 잘못 가실 일은 절대로 없으니까요. 안심하시고 트레킹을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건너왔던 출렁다리와 남한강의 풍경을 한 번 더 돌아보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조금 걸어가면 식당 옆으로 작은 샛길이 나옵니다. 여기서 오른쪽 샛길로 빠지면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표지판과 리본은 어김없이 나타납니다. 리본을 따라서 오른쪽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계단으로 내려가면 남한강이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워집니다.
남한강 위로 지나가는 황토덧배도 볼 수가 있고요. 정말로 아름다운 여간길 트레킹 코스입니다. 강변길은 금방 끝나고 카페가 보이는 언덕길로 다시 올라갑니다. 카페를 지나 오른쪽 샛길로 올라갑니다. 조금 더운 날씨였지만 걷는 동안 대부분이 나무 그늘을 걷는 코스라서 더운 줄 모르고 트레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언덕길 정상에는 정자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정자 이름은 영월루입니다. 이번에는 정자로 올라가는 계단에도 여간길 화살표가 보입니다. 세심하게 신경을 쓴 흔적에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영월루 2층에도 잠깐 올라가 볼까요? 2층으로 올라가면 남한강의 풍경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요. 조금 전에 지나왔던 출렁다리를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잠시 쉬면서 간식 먹기에도 좋았습니다. 영월루에서 내려가면 영월공원에 도착합니다. 입구에는 깨끗한 화장실도 있고요. 공원 중앙에는 여주 현충탑과 그리스군 참전기념비, 6.25 참전기념비 등 다양한 기념탑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공원을 지나면 여주대교로 건너가는 큰 길이 나오는데요. 여주대교를 건너지 않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면 자전거길로 내려가는 길이고 여간길 트레킹 코스는 왼쪽 계단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가끔씩 오른쪽 자전거길로 내려가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자전거길은 인도가 없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꼭 이곳 여간길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여주대교 아래를 지나면 데크 계단은 끝이 납니다. 여기서부터는 인도를 따라 한참을 걷게 되는데요. 차량도 많지 않고 트레킹하기에 전혀 불편함은 없습니다. 여기도 여간길리 보니 가로등과 가로수에 계속 걸려 있으니까요.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길을 여간길 리본을 따라 계속 걸어가시면 됩니다. 남한강과 계속 함께하는 기가 막힌 트레킹 코스입니다. 정비도 잘 되어 있고 깨끗한 코스가 이어지는데요. 대부분이 가로수 아래 그늘을 걷는 코스라서 더 좋았습니다. 계속 걷다 보면 여주에 가볼 만한 곳, 여주 팔경을 알려주는 조형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여행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면 여주 시내를 걷는 코스가 끝날 때쯤 은행나무 산책길이 나옵니다. 은행나무 산책길은 상당히 길게 이어지는데요. 가을에 오면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장관일 것 같네요. 은행나무길이 끝나면 작은 다리를 건너게 되는데요. 사람과 자전거만 건너갈 수 있는 하리보도교입니다. 하리보도교를 건너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여기서부터는 빨간색 길을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조금 걸어가서 왼쪽으로 빨간색 길을 계속 따라갑니다.
바닥에 써있는 등산로 글씨를 따라 계속 걸어가시면 됩니다. 정면에 보이는 다리는 세종대교입니다. 바닥에 써있는 팔당대교 등산로를 따라 세종대교 아래를 지나서 빨간색 길로 계속 직진합니다.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여간길 리본 기억하시죠? 오늘 트레킹 코스는 무조건 여간길 리본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갈림길이나 꺾어지는 길목에는 어김없이 리본이 나타나니까요. 쉽고 맘 편하게 주변 경치 즐기면서 트레킹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종대교에서 조금 걸어가면 세종산림욕장의 표지판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왼쪽 계단 세종산림욕장으로 올라갑니다. 계단 끝에 도착하면 또 여간길 리본이 보이죠? 오늘 트레킹은 여간길 리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종산림욕장은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과 피크닉장도 있어 다양한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산림욕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피톤치드가 쏟아져 내립니다. 오르막 계단을 올라가는 코스지만 산림욕장답게 울창한 숲속에서 마음껏 산림욕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산림욕 하기에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니까요. 한 번쯤 방문하셔서 트레킹과 산림욕을 동시에 즐겨보세요. 정상에 도착하면 정자도 있습니다. 세종산림욕장에는 유난히도 밤나무가 많은데요. 정자에 올라가니 밤고체 향기가 피곤함을 싹 잊게 해줍니다. 저 멀리 조금 전에 지나왔던 출렁다리도 보이네요. 파란 하늘 아래로 펼쳐지는 남한강의 풍경은 그야말로 예술입니다. 정자에서 간식으로 에너지 충전하고 다시 출발합니다. 정상에서 효정대왕릉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이번에도 리본만 따라가시면 되고요. 리본은 200m 정도마다 걸려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까지 수많은 둘레길을 다녀봤지만 이렇게 많은 리본이 걸려있는 트레킹 코스는 처음입니다. 덕분에 초행길이라도 쉽게 찾아갈 수 있어 너무나 좋았습니다. 산책길 정비도 잘 되어 있어 편하게 내려갈 수 있네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세종산림욕장 반대편 입구입니다. 반대편 입구에는 산림욕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체험 시설들도 있고 깨끗한 화장실도 있습니다. 산림욕장에서 잠시 몸을 추스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오늘 트레킹 코스는 여간길 리본만 기억하시면 된다고 했죠? 계속 나타나는 리본과 표지판을 따라 효정대왕 응으로 향합니다. 세종산림욕장 입구에서 10분쯤이면 효정대왕 릉에 도착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500원입니다. 홍살문을 지나 정자가까지 걸어갑니다. 정자각 뒤로 보이는 능이 효정대왕 능인데요. 조선의 17대왕 효정과 인선왕후 능입니다. 정자각에서 능을 바라봤을 때 위쪽에 위치한 봉분이 효종의 능이고 아래쪽 봉분이 인성왕후의 능입니다. 같은 언덕에 왕과 왕비의 봉분이 이 아래로 조성한 조선시대 최초의 왕릉이라고 합니다. 효정대왕릉을 관람하고 조금 내려가면 세종대왕릉으로 넘어가는 왕의 숲길을 걸어볼 수도 있는데요. 효정대왕릉에 입장하시면 세종대왕릉까지 동시에 관람할 수 있습니다.
왕의 숲길은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을 연결하는 길로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숙종, 영조, 정조 임금이 직접 행차하여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을 참배하기 위해 이 길을 걸었다는 기록이 있어 왕의 숲길이라고 합니다. 효종대왕릉에서 10분쯤 걸어가면 세종대왕릉에 도착합니다. 옆에서 바라보는 정자각부터 다른 왕릉하고는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저 혼자만의 생각일까요? 세종대왕릉은 다른 곳의 왕릉하고는 다르게 가깝게 올라가서 왕릉을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세종대왕릉은 조선왕릉 중 최초로 같은 본분의 왕과 왕비를 함께 모신 합창릉의 형식으로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왼쪽은 세종, 오른쪽에는 소원왕후가 모셔져 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릉에서 10분쯤 내려가면 입구에 있는 세종대왕 동상은 다른 곳의 세종대왕 동상하고는 느낌이 다르네요. 동상 주변에는 세종대왕의 발명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면서 세종대왕의 업적도 살펴보시고 나가는 입구 왼쪽에는 세종대왕 기념관도 있으니까요.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들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세종대왕릉 입구에서 조금 걸어가면 다리 건너기 전에 세종대왕릉 버스 정류소가 있습니다. 여기를 거쳐가는 대부분의 버스는 여주역이나 세종대왕릉역을 경유하는 버스니까요. 먼저 도착하는 버스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버스는 20분에서 30분에 한 대꼴로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표시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하는 964번 버스에 탑승합니다. 지금 탑승한 964번 버스는 여주역으로 가는 버스네요. 버스는 다시 여주 시내를 지나갑니다. 30분쯤이면 여주역에 도착합니다. 버스에서 내리면 오전에 출발했던 여주역 1번 출구입니다. 오늘은 새로 개통한 출렁다리와 여주의 유명한 명소들을 연계해서 걸어볼 수 있는 트레킹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한 번쯤 방문하셔서 멋진 추억 한번 만들어 보세요. 변사또가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오늘 트레킹은 여기까지입니다. 여행 계획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